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의국장 김서환 전공의라고 합니다. 2024년도 레지던트 선발 공동 설명회 진단검사의학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교실 연영 및 소개, 주요 분야 소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역할, 비전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의학교실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오늘의 이제 진단검사의학회는 그 모태인 이제 대한병리학회 출범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1959년도에 해부병리와 별개로 이제 임상병리, 즉 현재 진단검사의학으로 분리되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1998년에는 초대 소장 이경원 교수님에 의해서 세브란스 세균내성연구소가 설립이 되었고 2002년에 진단검사의학 교실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미생물 파트 계시는 용동훈 교수님께서 제9대 주임 교수로 취임하셔서 현재까지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진단유전 파트의 최종락 교수님 계시고 임상화학 파트의 임종백 교수님 계시고 또 임상미생물 파트이시자 이제 과장님이신 용동훈 교수님 그리고 진단혈액 파트의 송재우 교수님 수열의학의 김신영 교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진단유전학 파트의 이승태 교수님 계시고 임상화학 파트의 이상국 교수님 계시고 그다음에 진단면역학 파트의 박윤희 교수님 계십니다. 이상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3월부터 2년 동안 UC 얼바인에서 이제 연수를 받고 계셔서 이제 내년 3월부터 다시 이제 복귀하셔서 수련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남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 파트의 진단 과장이신 정석훈 교수님, 진단혈액 파트의 이경화 교수님, 진단면역과 이식면역 파트의 박용정 교수님, 수열의학 파트의 김윤정 교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공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TO가 나서 지금 현재 2년차 선생님들만 순환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전공의들은 강남, 일산, 신촌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포토리 이제 사진인데요. 이제 보시면 TLA라고 해서 토탈 레이버토리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 분야 검사 기기를 하나의 트랙에 연결을 해서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 투입이나 분류, 운반, 분석, 그리고 보관과 재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서 대량의 검체를 신속히 검사를 시행하여서 턴어라운드 타임을 감소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고요. 다음 주 중에는 이제 안병원에서도 TLA 개소식이 열릴 예정에 있고요. 이러한 TLA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이 난 기간 동안 이제 랩에 대해서 결과를 다시 분석을 하고 이런 판단을 내려주는 것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이란 무엇인가 우선 그거를 살펴보면은 인체에서 유래하는 각종 혈액, 체액, 소변, 복수, 분비액 등 각종 검체에 대해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고 질병 진단이나 치료 효과 판정 등에 이용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이제 정확히 어떤 과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 등 검체 검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인지도가 좀 높아진 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단검사의학 검사 목적으로는 이제 환자의 질병 진단 및 감별 진단, 환자의 중증도 판단 및 치료 방침 결정, 예후 판정, 선별 검사를 통한 질환 조기 발견, 치료 효과의 추적 관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ALL 환자를 예로 들면은 골수 판독이라든지 페리페럴 블러드 스미어, 유세포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엔지스나 퓨전, 피쉬 등을 통해서 만약에 BCR-ABL1 그 퓨전이 발견이 되면은 이런 추가적인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 BCR-ABL1 퀀티피케이션 PCR 이런 걸 통해서 팔로업을 또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태아 산전 진찰상에 유전 질환 의심되는 경우에 NGS 프리네이털 암니오틱 플루이드 테스트나
크로모조멀 마이크로 어레이 등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할 수 있게도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 또 치료 효과 추적 관찰에 대해서는 각종 튜머 마커 팔로업을 하거나 뭐 HIV나 CMV와 같은 바이럴 디지즈의 경우에 이런 바이럴 퀀티피케이션 팔로업이나 바이럴 진 시퀀싱으로 드러그 뮤테이션 여부를 보고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료 과정 4단계가 있다면은 임상의가 이제 클리니컬 임프레션을 잡고 그에 적절한 각종 검사들을 처방을 하였을 시에 모든 분야의 검사들을 시행하고 결과를 판독하고 보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분야는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공의가 관여하는 파트나 수련 일정은 진단 혈액, 임상 화학, 진단 면역, 임상 미생물, 수혈의학, 진단 유전학 이렇게 6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각 파트에 이제 전공의들이 관여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진단 혈액학 같은 경우는 PB 판독이나 혈액 응고 검사, 골수 판독, 유세포 검사, 혈액암 혹은 혈액 관련 유전 질환 NGS 판독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화학은 반코마신이나 아미카신과 같은 항생제의 테라피틱 드러그 모니터링, 즉 TDM 판독을 하거나 프로틴 일렉트로포레시스나 이뮤노 픽세이션 판독 뿐만 아니라 모든 케미스트리 검사 이상 결과가 나올 시에 원인 분석을 하고 프로블럼 솔빙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테로필 안티버디에 의한 간섭이 의심될 때 헤테로필릭 블러킹 튜브로 처리를 해서 위양성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임상과에 보고해 주기도 합니다. 인생 미생물학은 컬처 플레이트 리딩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역시 프로블럼 솔빙 과정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로 동정된 균종의 AST가 unlikely result를 보인 경우에 이후의 프로세스에 관여를 하고 있고, 임상적으로 감염이 의심이 되지만 동정이 안 될 시에는 추가적으로 16SR RNA 시퀀싱이나 ITS, NGS와 같은 이런 검사를 시행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주고 있고, 또 새로운 검사가 도입이 되거나 기기가 새로 들어올 때 평가나 세팅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 면역학에서는 앞서 말했던 HIV나 CMV 감염 환자에서 드러그 리지스턴트가 있는지 진 시퀀싱을 통해서 뮤테이션 여부를 판독하는 업무를 하거나, 이식 면역 쪽으로는 HLA 타이핑이나 크로스 매치, 판넬 리액티브 안티버디 판독, 그리고 자가 면역 쪽으로는 안티 뉴클리어 안티버디 판독 같은 여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혈의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ABO나 RHD 타이핑 외에도 비핵이양체라 불리는 이레귤러 안티버디 테스트를 판독을 하고, 페리페럴 블러드 스템셀 하베스트라든지 세라피틱 플라즈마 익스체인지, 로카페레시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세포 면역 치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카티셀 하비스트도 수혈의학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 세포 유전학에서는 크로모점, 피쉬, MLPA 마이크로 어레이, 시퀀싱, NGS 검사 등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고 있고요. NGS 검사 같은 경우는 점라인, 소마틱 모두 수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소마틱 검사는 연구용 검사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라인 검사는 헤리디터리 캔서 디지즈 패널이나 5,000개의 유전자를 모두 보는 호렉솜 패널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이제 일주일에 2 검사 모두 합치면 100건 정도 할 정도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실 운영 관련해서도 일부 전공의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 구간 검증하고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검사법이나 기기가 들어올 시에 세팅하고 지침서 작성하고 기존 장비와 상관성 평가를 하는 등의 업무들이 대표적인 업무가 되겠고, 또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이제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 파트의 음악검사실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때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과 이제 상호 미팅을 하면서 이런 SOP를 마련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검사실 운영 업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모든 파트에서 정기적으로 내부 정도 관리, 외부 정도 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행을 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임상과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 또한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합하자면 장비에서 나온 결과를 단순히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장비가 이제 신뢰도가 있는지 잘 돌아가는지를 판단을 하고, 또 환자 히스토리 등을 통해서 임상의상과 부합하는지 의학적 판단을 중간에서 내려서 의미 있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파트에서 검사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임상에서 진단 및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PL 의심 환자 골수 검사를 통해서 육안으로 이 아워로드 관찰을 하고 염색체 검사와 PC를 통해서 트랜슬로케이션을 확인 후에 보고하는 케이스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이제 아까 모두 설명드린 내용이 넘어가겠고,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 화학 파트에서 주로 하는 일렉트로포레시스랑 이뮤노 픽세이션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고,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의국 내에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실 내에서 직접 이렇게 판독을 병리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남아서 펠로우 과정을 거쳐서 스태프의 길을 걷기도 하고요. 종합병원이나 2차 병원, 공공의료원 등에 취직을 해서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법적으로 진단검사의학과 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SCL이나 녹십자, 삼광, 시젠 등 전문 수탁 검사 기관에 취직을 해서 개별 병원에서 시행하기 힘든 복잡한 검사라든지 고가의 기계가 필요한 검사, 개별 수요 적은 검사, 이런 검사를 의뢰받아서 판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나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의 국가기관에서 국가 관련 사업과 관련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제약회사나 R&D에 취직을 해서 의학 전문의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해서 인비트로 다이그노스틱 프로덕트, IBD 등을 개발하는 등 여러 분야의 진로가 있겠습니다. 최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졸업하신 전문의 선생님들의 진로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브란스 한정이 아니라 최근 전국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진로 현황을 나타낸 표인데요. 대학병원이 아무래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2차 병원이나 수탁기관 혈액원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는 이제 풍부한 임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다양한 인력과 장비가 갖춰 있기 때문에 연구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진단 혈액 파트의 송재우 교수님께서는 특히 혈액 응고 분야에 전문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 계신데, 랩지오라고 하는 이제 디다이머 POCT 이뮤노 에세이를 평가한 논문 내용이 헨리 심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파트 용동훈 교수님과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내성 아시노박터 치료하는 법을 고안한 논문이 사이언스 타임스 기사에 실리기도 하였고요. 또 특히 용동훈 교수님께서는 CRE 기전 중 이제 CPE의 클래스 B 카바페넨 분해 효소 NDM을 최초로 발견해서 보고하셨고, 이런 분해 효소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인 모디파이드 허지 테스트를 개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날이 이제 새로운 검사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 검사들의 종목들을 모두 잘 알고 있고 진료에 적절히 활용하는 임상인은 적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과가 진단검사의학과라고 고려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국 그 진단검사의학과 4년차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전문의 워크숍의 일환으로 녹십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다양한 최신 사양의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기기들을 통해서 되게 극미량의 호르몬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중금속 등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국내 최초로 이제 개설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영어 잘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잘 활용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과가 진단검사의학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환자 유입이 많아지고 이런 다문화 가정 증가로 인해서 원래 국내에는 흔하지 않았던 유전 질환들, 예를 들어 지중해 빈혈 같은 이런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다양한 유전 패널 검사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과 나아가서 연구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 진학 현황 그래프고요. 근 10년간 이제 한국 전문의 배출 수에서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비교적 소수의 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IBD 테스트 건수와 비율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자원이 쓰이는 영역인 만큼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원 의사가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의무부장인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거나 메일 주셔도 좋고요. 제출 서류로는 의대 성적표, 자기소개서, 이력서, 인턴 성적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의구원들 이제 회식 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가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인계해줄 일도 꽤나 많고 또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피드백을 잘 해주기도 해서 되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 회식도 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